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간은 시 읽기를 통한 감성 성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시를 읽는 것은 세상을 읽는 것, 더 큰 마음을 갖는 것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간에 여러 편의 시를 소개할 텐데요. 그 시를 통해서 시인들은 세상을 어떻게 읽어냈고 어떤 더 큰 마음을 가졌는지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작은 변화가 우리가 일어날 때 진정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레프 톨스토이의 이야기를 한번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곁에 작은 변화,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또 나에게 어떤 진정한 삶이 어떤 건가 이렇게 고뇌하게 되고 더 성찰하게 되고 더 세밀하게 살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가 전에 시간에 우리가 디테일에 대한 이야기를 던졌는데요. 좀 더 세심하게 살피는 그러한 눈이 있을 때 세상을 좀 더 가깝게 열어보고 확인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거다 생각이 되고요. 시인들은 남다른 관찰력 또는 성찰, 깊이 있게 들여다보기, 또 글쓰기를 할 때 좀 더 섬세한 부분들을 찾아내려고 노력했던 이런 부분이 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뻘이라는 제목의 한민복 시를 만나봅니다. 뻘, 한민복. 말랑말랑한 흙이 말랑한 발을 잡아준다. 말랑말랑한 흙이 말랑말랑한 가는 길을 잡아준다. 말랑말랑한 힘, 말랑말랑한 힘. 자, 이 시는 어떨까요? 말랑말랑이란 단어의 반대는 딱딱하다인데 우리 사회가 딱딱하고 모든 것들을 좀 딱딱하게 바라보는 이런 관점에서 벗어나서 뻘처럼 말랑말랑한 흙의 존재들을 시인은 눈여겨봤어요. 이 시의 배경들을 좀 보면 강화도 앞바다의 뻘을 보고 이 시를 썼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우리 어떤 흙이라는 존재, 뻘이라는 존재가 별거 아닐 것 수도 있지만 우리의 어떤 삶들을 잡아주기도 하고 가는 길을 잡아줘서 오히려 이렇게 깊이 있게 더 들여다보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을 시인이 살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시로 한번 또 가보죠. 12월 어느 오후 손석철 덜령 달력 한 장 달랑 까치밥 하나 펄렁 상수리 낙엽 한 입 썰렁 저녁 찬바람 뭉클 저미는 그리움. 우리가 이제 지금 12월 달일 텐데 이 손석철 시인은 앞에 덜렁 달랑 펄렁 썰렁 뭉클이라는 이런 단어들을 설정하고 그 뒤에 나오는 것과 연결해서 마지막 그리움이라는 정서까지 잘 드러냈어요. 달력 한 장부터 시작해서 12월이 되면 나도 모르게 뭉클 저미는 그리움을 갖게 되었다. 뭔가 아쉬웠고 또 그리웠던 것들을 생각하는 이런 시간을 만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또 다른 시를 한번 볼까요? 자, 우리 겨울인데요. 첫눈에 대한 김용택 시가 있습니다. 첫눈, 김용택.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이름 하나가 시린 홍을 건너와 메마른 내 손등을 적신다. 어때요? 잊어버렸던 눈 하나가 어느 날 내 손등을 적셔준 것처럼 그런 추억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우리는 그런 거를 기억 못하고 있을 텐데 김용택 시인은 첫눈 속에서 잡아냈어요. 남다른 어떤 어떤 경험들이 꼭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눈을 보고 자기 나름의 어떤 정서를 이렇게 담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이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인데 이정록이라는 시인은 현재 고등학교 교사이기도 합니다. 저도 그 연수 때 두 번 뵀었는데요. 시 잘 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의자 이정록. 병원에 갈 채비를 하며 어머니께서 한 소식 던지신다. 허리가 아프니까 세상이 다 의자로 보여야 꽃도 열매도 그게 다 의자에 앉는 것이요. 주말엔 아버지 산수 좀 다녀와라. 그래도 큰애 네가 아버지한테는 좋은 의자 아니었냐? 이따가 침 맞고 와서는 참외밭에 지푸라기도 갈고 호박에 다리도 받쳐야겠다. 그것들도 식구인데 의자를 내줘야지. 싸우지 말고 살아라.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는 게 별거냐? 그늘 좋고 풍경 좋은 데다가 의자 몇 개 내놓은 거요. 이 시인은 어머니가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하는 그 대화, 말하는 말투를 그대로 살려서 어쩌면 삶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든 또는 어떤 사물이든 의자가 필요한 것이고, 특히 병원에 있는 아버지에게는 네가 하나의 의자였지 않았겠는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부분에서 눈에 눈물이 살짝 고이는 이런 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에게 의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부모님 힘들 때 여러분들이 의자가 되는 그런 멋진 존재가 되기를 생각하고 이 시를 준비했습니다. 눈 위에 쓴다라는 시를 또 하나 준비했습니다. 눈 위에 쓴다. 나태주. 눈 위에 쓴다. 사랑한다 너를. 그래서 나 쉽게 지구라는 아름다운 별 떠나지 못한다. 처음에 이 시를 딱 만났을 때 우리가 눈 위에 뭘 쓸 수 있을까? 눈이란 존재는 어떤가 생각하게 했어요. 어쩌면 지구라는 아름다운 별에 이 눈이 늘 우리에게 뭔가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나도 그 눈을 좀 더 소중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또 눈이 우리 곁에 우리가 뭔가를 쓸 수 있게끔 하얗게 내리면 뭘 하나 쓸 수 있잖아요. 뭐 이런 존재감을 또 갖고 있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특히 나태주 시인은 짧은 시를 쓰면서도 어떤 정감을 이렇게 담겨놓는 그 독특한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데, 뭐 풀꽃도 있고요. 여러 시들이 많죠. 여러분도 한번 찾아 읽어보시고, 자, 이 시가 좋은 사람은 이 시를 가지고 감상해도 좋겠습니다. 자, 또 다른 시는 어떨까요?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데 우리나라 교과서에 백석이라는 시인의 시가 참 많이 실렸습니다. 수라라는 작품도 있고요. 또 백석의 여승이라는 시도 또 있죠. 그중에 저는 모닥불 참 좋게 보는데요. 이 시 하나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모닥불, 백석. 새끼우리도 헌신짝도 소똥도 갓신창도 개니파리도 너울쪽도 찌꺼물도 가랑잎도 머리카락도 헝겊조각도 막대꼬치도 기아장도 다채짓도 개터럭도 타는 모닥불 재당도 초시도 문장 늙은이도 더부살이하는 아이도 새 사이도 갓사든도 나그네도 주인도 할아버지도 손자도 풋장사도 땜장이도 큰개도 강아지도 모두 모닥불을 쪼인다. 모닥불은 어려서 우리 할아버지가 어미 아비 없는 서러운 아이로 불쌍하니도 붕둥바리가 된 슬픈 역사가 있다. 이 시집은 그 사슴이라는 시집이 있는데요. 1936년에 이 시집이 발행됐습니다. 제 아버님과 동갑나기네요. 이 시집을 만약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면 이 시집이 약 7천만 원에서 약 1억 정도 간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시집이 당시 100권 정도 찍혔대요.
그래서 그 이 시집이 남겨진 게 거의 없었다는데 혹시라도 발견된다면 엄청난 돈이 듭니다. 1억 정도. 총 3년으로 되어 있는 시인데요. 1년은 여러 우리 주변에 있는 하찮고 별것 아닌 이런 소재들이 모여서 모닥불이 피어지는 것을 보여줬고요.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낮은 사람이든 뭐 높은 사람이든 나이가 많든 적든 지나가는 장사꾼이든 심지어 멍멍이든 이런 모든 개체들이 모닥불에 모여서 쪼이고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요. 3년은 모닥불을 통해서 할아버지가 겪었던 불탔던 아비 없이 어미 되었던 그러한 슬픈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넣습니다. 백석 씨가 바로 독특한 바로 이런 분인데요. 우리 민족의 서글픈 역사, 슬픈 역사를 이렇게 잘 담아서 표현했던 이런 시입니다. 백석은 기자이기도 했고요. 또 영어과 교사이기도 했었는데 대단히 잘생겼습니다. 저랑 거의 반대가 되는, 저는 못생겼지만 백성은 윤동주와 백석 우리나라 시인 중에서 잘생긴 층에 속하는데 아주 존경할 만한 모습이기도 하죠. 자, 여기까지의 여러 작품들의 시를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 중에 어떤 시가 왜 마음에 드는지 그 시를 골라서 한번 시를 한번 써보고 준비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인들은 노자의 가르침을 실천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한쪽에 치우침 없이 보려는 눈, 남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오히려 귀하게 여기고 남들이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어떤 재산이나 권력 이런 것들을 귀하지 않게 여기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입장에서의 바라보는 눈으로 시 한 편들이 써져 왔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자, 오늘의 여러분들 과제는 지금까지 소개했던 여러 시편들을 놓고 제가 이제 이것도 PPT를 올려놓겠는데요. 쭉 넘기면서 나는 이 시가 이런 점에서 좋겠다. 나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과제는 여러분들도 겨울에 관한 한 시 한 편을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이든 보고 있는 어떤 관찰된 내용이든 무엇이든 시 한 편을 한번 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